안녕하십니까, 이 팀장 김 차장의 썰당. 오늘은 이슈톡 시간이고요. 오늘 늘 이제 저와 함께 하는 김성준 차장은 오늘은 좀 함께 하지 못하고요. 이유는 이제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격하게 또 움직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하나 시장이 좀 변화가 크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분을 모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에 대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 한 분 모셨고,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권방송국 토마토TV의 대표 전문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시장 설명을 가장 잘하시는 분, 문서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인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썰당 여러분. 오늘 오프닝 잘 안 되는데 그나마 괜찮았네요. 네. 그래서 본인 소개 조금 간단히 해주시고요. 네. 뭐 저는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이고요. 지금 이제 토마토 증권 방송에서 증권 전문가로 지금 뭐 활약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좀 활약을 하다가 요즘에 거의 욕바지가 되고 있는 그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요즘은. 네. 시장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오히려 이 썰당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더 잘 아실 거예요. 타이탄 파트너스라고.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저희 채널을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저희 타이탄 파트너스라고 또 유튜브 치시면 네. 또 경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이현서 차장이 네. 또 이제 이 주식 관련 부분을 또 전담을 해서 그렇죠. 예, 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많이 또 검색도 해주십시오. 구독자가 저희의 한 3배가 넘어서 쪼렙이고 여기 조금 이제 궤도에 오르시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10,000명 넘으면 네. 이제 점점점 성장 그렇죠. 곡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내용이 또 워낙 좋아서 최근 시장에 잘 맞을 것 같고, 시장이 난리죠. 이런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야기 좀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전화해가지고, 와, 팀장님 이건 진짜 거의 그 리만급이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는 리만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는 리만급이 아니라 그냥 리만이다. 리만 수준. 뭐 리만급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속도면은 리만 때보다 더 가파르죠. 더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만급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리만이다, 리만 사태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패닉 정도는 거의 리만 사태랑 유사하고,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2008년에 일할 때 네. 낮에 근무조였는데 네. 그날따라 퇴근 안 했거든요. 네. 또 갑자기 저녁 무렵에 미국에서 전격 금리 인하, 예. 제로 금리 한다, 5%에서 0% 가는 초유의 사태였는데 덤덤하게 문자 보냈거든요. 여러분 0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지금 요번에 0% 갔잖아요. 네. 난리야. 저는 조금 납득은 안 가는데, 돌이켜보니까 2008년에도 0 한 날 빠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역시 역사는 돌고 돌고 맞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고.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로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어떤 이성적인 판단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어떤 감정적인, 하여튼 지금은 뭐 저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얘기했거든요. 하락 초입구에는 네.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네, 뭐 환시장 또 이 정도면 안정적인 거다. 그다음에 뭐 유동성 이야기 나올 때도 뭐 테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용 크레딧 관련 부분도 계속 보여주면, 야, 이거는 리만급이 아니다라고 뭐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많은 뭐 그러니까 주식 방송이나 유튜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이 리만 사태 이하의 뭐 밸류에이션이다, PBR 기준으로 보면 계속 뭐 저평가 이야기하고, 저도 근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표상으로는 이만큼 움직일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리만을 겪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리만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터졌어요, 사건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회사채 관련 부분에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뭐 CDO 관련 부분이 문제가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모노라인 회사라는 회사가 망하고, 그거 인해서 이제 뭐 베어 스턴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리만이 실질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망한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뭐 회사채 시장의 부도인데 안 나왔어요. 부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신용경색 관련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이번에 연준이 또 대규모 유동성을 풀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신용경색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도 않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리세션 관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뚜껑은 열어보긴 해야 돼요. 저는 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진행이 하나도 된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책은 선제 대응으로도 다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안 움직인다. 그게 더 떨어진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저는 뭐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시장은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해, 이건 너 이거 손해야 뭐 해도 안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펀더멘탈이 어쩌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진정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막 흥분할 때도 좀 가라앉히고 나서면 좀 사람 말이 들리는 거잖아요. 시장이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싸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속담에 이거잖아요. 싸고 나발이고 가네. 지금 일단 다 던질 거야. 다 짜증나. 지금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답답한 시장은 맞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에 좀 출연을 해가지고 원유 뭐 하락한 거 얘기하면서 약간 합리적인 가격 같다,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했더니 이제 채팅창이 바로 합리죠. 그때 되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투자자한테 너무 무신경하게 제가 맞죠. 얘기를 했구나. 근데 제가 뭐 사실은 시장에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럴 수도 있겠다, 논리적인, 저는 원유는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주가 지수는 정말 뭐랄까,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개인적인 느낌은,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비행기 나오는 게임 있잖아요. 네, 갤러그. 그거보다 조금 뭐 라이덴이 상표 이름 얘기했더니 1942 뭐 이런 거. 하면 거기 폭탄 나오잖아요. 적의 공격을 다 지워주는 폭탄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막 하다 보면은 폭탄을 쓰잖아요. 똑같은 거죠. 연준이 폭탄이 2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2개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최종 보스의 각을 써야 되는데 보스 가기 전에 초입에 썼단 말이죠. 왜냐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미국의 최대 상륙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로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 카드를 다 썼구나. 근데 사실 연준이 기대한 건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카드를 쓰면 샥이 멈추고 좀 더 이성적으로 가야지 했는데,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거예요. 이걸 하나를 주면 더 노리는 거였고, 저는 50bp 뭐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낮췄을 때는 왜 요거밖에 안 했냐 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너무 욕심이 많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뭘 바라는 거지? 어쩌라고? 그럼 네가 막든가. 제가 연준 파월 의장이면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진심 이렇게 육두문자 썼죠. 그럼 네가 하든가. 근데 아까 여기서 나온 파월 쪽에 이야기 나오면 그건 좀 있습니다. 시장이 파월의 쉽게 말하면 운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제일 처음에 취임하고서부터도 계속 좀 약간 삐걱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버냉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옐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연준의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걸 잘한다. 사실 파월은 어찌 보면 외부 사람이잖아요. 기존의 연준 인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파월이 어찌 보면 좀 무직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나 이 신호 그럼 냈는데 판단 너희 하는 거지. 내가 그럼 둬서 뭘 말해, 이런 거고. 특히 이걸 잘했던 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잘했던 분이 그린스펀이었고 위로 잘했던 건 버냉키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뭐 엄청 큰 것처럼 활용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핸들링이 좀 파월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시장이 좀 뭐 쉽게 말하면 뭐지,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를 이번에 또 이제 화끈하게 좀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와닿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전부터 좀 핸들링을 잘했다면 시장이 쉽게 말하면 연준을 좀 더 믿었겠죠. 그러니까 연준보다 연준 의장에 대한 포지션을 믿었겠죠. 왜냐면 버냉키는 진짜 살려줄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야, 뭐 안 돼? 왜 벤이었잖아요. 안 돼? 야, 그럼 그냥 무제한적으로 그냥 돈 다 풀어버릴게. 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계속 뭔가 살려줄 수 있는 이걸 만들었고, 옐런 의장 또 이제 최초의 취임에서 첫 기자회견은 좀 실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시장과의 소통을 또 계속 중요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파월 의장은 그러니까 시장과의 소통도 중요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지금 이제 행정부와 백악관과의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거기에 물론 근데 뭐 사실 중앙은행은 독립기관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은
뭐 많은 분들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사실 지분이 있습니다. 네. 주가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BOJ도 사실 주식 거래가 되거든요. 주식이 있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이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중앙은행인데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간섭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뭐 미국 대통령 위에는 사실 뭐 그때 당시는 뭐 연주 의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섭 받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너무 소통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파월에 대한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준이 대책을 내도 자꾸만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뭔가 리스크가 있었을 때 연준이 나섰을 때 이게 잘 처리가 되었었으면 시장은 이번에도 연준을 믿을 건데 전례가 있는 거죠. 파월 해봤는데 잘 안 됐어. 너무 늦었어. 결국엔 그냥 트럼프가 다 막았어. 막 이런 게 지금 시장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어찌 보면 좀 사상 초유잖아요. 네. 돈 필요하다 해서 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금리도 원래는 사실 75bp 내릴 거라고 봤잖아요 이번에. 네. 근데 다 한 방에 다 그냥 한 방에 내려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안 믿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말이 길어지긴 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요거 그러니까 시장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양적 완화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질적 완화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CP 사주고 회사채를 직접적으로 사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그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이제 파월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랬잖아요. 긴급하게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팍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원래는 내일 맞아요. FOMC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데 저는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건 거예요. 이게 시장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야 긴급하게 이걸 내렸어요. 그러면 양적 완화는 이번에 긴급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정례 회의 때 질적 완화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시장은 급등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미 그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어요.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이 맞아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전에 옐런이나 예전에 버냉키였으면 그 재료를 일단 유지를 할 거예요. 맞아요. 떨어지는 속도는 막아놨잖아요. 그쵸.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소위 말하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18일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끌고 가서 말해도 되는데 미리 먼저 빵 던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야 역시 정례회 때 뭐가 더 있겠지 했는데 그날 기자회견에서 정례회 없다 그래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 이건 거죠. 이걸 왜 했냐? 그리고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걸 그 며칠 또 못 기다릴 정도로 시장이 더 위험한 거냐라고 시장이 오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약간 어찌 보면 사이코패스 같다. 그 시장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만 깨지니까 연준이 정책을 내도 이제 자꾸만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예, 저는 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썸인데 얘는 확 들이댔네요. 그렇죠. 그게 명확하네요. 좀 간을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정확하네요. 썸인데 느낌 딱 오네. 방송 많이 늦었네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 그런데 많이 늦었네. 저희 옛날에 방송할 때보다 조금 늘었죠. 되게 와닿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버냉키 때 아까 그 맞죠.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버냉키 때 제가 일해보면 뭐 이렇게 처음에는 금리를 딱 낮췄어요. 그래서 은행들한테 돈 다 뿌릴게. 네. 그때 은행들이 원래는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자기 국가 안에 거 채웠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 버냉키가 그래? 네.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넣게. 넣게. 누구 주머니에 터지나 보자. 그래서 결국 은행이 못 견뎌서 뭐 나중에 네. 풀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니네가 바로 안 풀면 국가를 통해서 그렇죠. 돈 풀게 해서 막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안 했어요. 하나 보여주고 나 이만큼 더 많은 걸 맞죠. 갖고 있는데 야 이거 맛배기야. 니네 쫄지 마. 이런 식으로 시장과 뒤에 카드가 더 소통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확 있다고. 근데 그걸 못했던 게 22에 드라기거든요. 네. 드라기 말만 하면 다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22 뭐 이렇게 찌디님 이거 삐 처리해 주세요. 22 저는 생각했던 게 옛날에 뭐 저희 토마토 방송할 때도 있지만 드라기 얘기하는 건 전 기대도 안 됐어요. 그렇죠. 뭐 사람 기대가 없다. 예.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말해봐야 의미도 없는데 앨런보다도 그렇죠. 못한 거죠. 지금 파월은 확실히 약한 핸들링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이제 신뢰도 그러니까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지금이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 이슈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니까 시장에서 이건 거죠. 그래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냐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일단은 큰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금융적인 부분에 이거 리스크를 연준이 막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공급단의 문제, 뭐 사실 코로나가 일어나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공급단의 문제인데 이 공급단의 문제가 나중에 되면 이제 수요단의 문제로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도 좀 반응을 하니까 의외로 통화 정책에는 좀 안 먹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좋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그냥 행복하겠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싫지만 미국 국민으로서는 국민들 왜냐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예전에는 연준의 입에 기댔다면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입에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반응이 더 잘 먹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북한 재난한테 선포한다 하니까 쫙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급락을 사실 뭐 이것도 리만 사태 이후에 거의 처음 보는 건데 하방 사이드카가 두 번 빵빵 걸렸잖아요. 미국이 개장하자마자 그 하한가로 그냥 딱 사이드카 딱 걸려버리는 것처럼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한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야 8월까지 될 것 같아 해버리니까 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준의 생각보다는 트럼프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연기인 거고 이거는 제 생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지금 신뢰가 떨어지고 오히려 트럼프가 정책적인 부분을 밀어붙이는 잘 한다라는 걸 시장이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차라리 트럼프가 더 정책적인 게 더 좋다. 그리고 지금은 통화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의 귀는 연준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의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똑같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준이 처음에 낮췄을 때는 역의 시장에 대한 배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그렇죠. 안 좋으니까 거기에 안 좋은 걸 맞춰서 금리도 맞추고 좀 자금 그 통화 흐름이 어쨌든 달러화가 너무 강세가거나 이런 걸 고려해서 미국에 다시 안 좋게 오는 걸 막자. 이거는 저는 공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시장이 그때 빠진 것도 좋고. 근데 트럼프가 재정 정책을 풀 때 금리를 썼어도 충분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엄청난 돈을 미국 시장에 푼다. 어차피 호황이었잖아요. 죽도록 푼다 할 때 금리를 확 낮추면 어차피 정부 재정 부담도 낮아지고 그 아베가 쓴 전략이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인데 혼자 막 그냥 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뭐 그럼 물론 시장의 반응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 초입에 얘기 드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브로커로서 트레이더가 아닌 브로커 입장으로 좀 한 걸음 뒤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뷰가 맞길 바라니까 하나를 받으면 둘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지만 브로커 입장에서는 조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 제가 파생을 하다 보니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이니까 참 어려운 시장이고 또 하나 여담으로 얘기 드리면 호황이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렇죠. 엄청 미국 주식 안 산 사람 후회하는 최고의 호황 시장. 그렇죠. 근데 제가 3년 전에 출장을 갔을 때 미국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연기금 같은 데가 주식 담잖아요. 너무 수익이 좋으니까 이런 하락장을 대비해서 변동성이 나면 수익이 생기게 기존 수익 중에 뭐 예를 들어 20%를 떼서 이런 데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미국 그런 투자 회사들은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주식은 빠졌지만 그만큼 벌충하는 더구나 매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주가는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그 중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2배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빅스 지수 요즘에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저도 80을 처음 봤어요. 금융위기 때 60까지 가지 않았나? 뭐 60 정도? 네, 그 정도잖아요. 저 막내 때는 막 30만 가도 와 이렇게 움직이네. 막. 원래 픽스가 그잖아요. 20을 넘기면 그 위에서부터 시장이 리스크에 반응을 더 하고 20 이하면 이건 이제 호재의 반응을 더 많이 한다. 이게 거의 기준선으로 그냥 나오는 인식인데 뭐 20이 보면 80이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너무 과한 거고 그 기전은 몇 년 전부터 미국은 너무 고점이다라는 잠재적인 두려움. 제가 딱 젠가랑 똑같아요. 젠가 밑장 빼서 올리잖아요. 마지막 하나 올라가면 하나 놀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 두려움인데 이제 코로나가 허리 한번 딱 친 거죠. 아르르르. 그래서 이런 시스템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호황 장애 여러 가지 두려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재정 적자 미국에. 네, 네. 근데 사실 트럼프하고 재정 적자 얘기 싹 들어왔었잖아요. 뭐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뭐 주지사 할 때,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 뭐 네. 돈 없고. 네. 근데 그게 저는 뭐 그 관세, 미중 무역 관세로 이런 걸로 조금 벌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 리스크가 또 생길 거라고 자명한 거죠.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안 풀었나? 일부러. 재정 정책을 지금 네. 사실 저는 봤을 때 써야 될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쓸 것 같기는 이번에 오늘인가요? 오늘 뭐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상원에서 지금 이거 뭐죠 경기 부양으로 지금 930조 네. 이거를 이제 지금 뿌리겠다고 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의 결정은 이제 상원이 아니라 하원이니까 이제 하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원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역적되잖아요. 선거와 관련 없이 만약 이렇게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돈 뿌리는데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역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원한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돈. 그쵸. 그러네요. 그리고 그 11월에 선거니까. 그렇죠. 8월부터 3개월간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틱. 느끼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런 말 좀 웃기지 모르지만 설레발 안 떨려고. 괜히 설레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있잖아요. 야 8월 달까지 가야 돼 하면 생각하잖아요. 근데 5월 달 딱 끝냈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원래는 8월에 끝날 거를 5월에 끝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야 이건 5월이면 끝나라고 했는데 5월 달에 안 끝나버리면 뭐야 이게 뭐 너희가 못했던 거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럴까봐 제가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한다 했는데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오면서 그냥 했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문제는 좀 덜 될 것 같아요. 저는 유럽이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의 또 실수가 그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제가 좀 약간 너무 강간 건 맞습니다. 첫 번째. 왜냐면 중국에 가고 그다음에 반등 이후에 나오고 우리나라 왔을 때 생각보다 이거는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딱 갔을 때 제가 저희 이제 회사에서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럽으로 넘어가면 좀 심각할 건데 근데 그 나라들은 어차피 국경을 너무 맞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유럽은 큰 대륙이 하나긴 한데 그 많은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동은 또 자유롭고 그래서 퍼지면 좀 힘들 건데 했는데 딱 진짜 퍼져서 정말 난리가 난 건데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왜 제가 괜찮다고 느끼냐면 이번에 뉴스를 보고 느꼈어요. 유럽은 안 되겠고 미국은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코스트코 막 사기가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는데 유럽은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면 프랑스에서 술집 닫았잖아요. 놀지 마 클럽도 다 닫았잖아요. 왜 술집을 안 여냐? 그거 시위를 하고 나오더라고. 거기 그 사람 많아. 야 술집을 문 열어라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공원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뷰하니까 왜 나오시니까 햇빛이 너무 좋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인식이 없어요. 마스크도 하나도 안 끼고. 그나마 미국은 그러니까 이 전염성에 대한 인식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스스로 주의한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각국이나 저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방역을 잘해서 나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 본능을 저는 믿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막 다니지만 옆에서 죽고 전염성의 심각성을 느끼면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라고 하지 말아놔도 스스로가 자기들이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역이 굉장히 지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저는 좀 한 거다고 생각 들고요.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자기들이 거기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빨리 될 것 같은데 유럽은 지금도 그런 인식이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남을 감염시키는 거에 대한 미안함보다 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유럽은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이탈리아 국민들이 정말 저는 담대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담대하라는 말이 좀 어떨 수 있는데 약간 방어법인데 사망률이 치사율이 7%가 넘잖아요. 그 단순히 따지면 7%가 안 높을 수도 있는데 감염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럼 7%면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뭐 하여간 동네 이렇게 보면 눈만 이렇게 돌리면 100명 정도는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중에 7명이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사람 중에 7명은 죽는 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데.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 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유럽 좀 심각하다.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거 보고 유럽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일단 팔아라.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제 질병은 잘 모르겠는데 아시아는 사스 중국이 겪으면서 동북아 국가, 동남아 그렇죠. 국가들은 메르스도 특히 있고. 홍콩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섭다라는 걸 많이 겪었잖아요. 메르스는 특히 한국 그렇죠. 메르스도 겪고 신종플루도 있고. 신종플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절단 나는구나를 겪었는데 상대적으로 사스나 이런 거는 유럽은 또 덜했을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있죠. 또 다를 수 있는 게 유럽은 사실 정년병이 더 취약했잖아요. 그쵸. 패스트, 네. 스페인 독감.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몇백 년 전이라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까먹었어.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으니 까먹었겠죠. 어렸을 때, 근데 아니 저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뭐 이 병이 창궐해서 대륙이나 이렇게 크게 죽는 건 사실은 유럽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정신 못 차렸죠. 예전에 읽은 글인데 프랑스가 그 유럽의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모든 느낌이 딱 그러잖아요. 유럽의 중국이고 영국이 유럽의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사태가 매치는 좀 되네요. 매치는 좀 되긴 하네요. 예. 영국도 막 일본처럼 확진자 뭐 검사를 하면 뭐하냐 약간 그런 스탠스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보리스 존슨. 그 총리가 그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그날 나가지고 여러분들 70%가 감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슬픈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도 전화하지 마라. 응급 전화 이머전시 전화하지 마라. 그냥 아프면 혼자 있고 나중에 진짜 아프면 전화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와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난 중요한 건 영국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본인들도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국민성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건데 지금. 한국은 성격이 드세해가지고. 저건 진짜 뭐 제가 봤을 때 드셀 수밖에 없어요. 오른 한쪽에 중국 있죠, 한쪽에 일본 그렇죠. 있죠. 항상 정신으로 차리고 안 살면 죽거든요.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프랑스 애들이 개념이 없잖아요. 뭐 스머프 축제 하죠. 지금 뭐 맞아요. 정신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여담인데 프랑스식 인사, 뺨 인사를 하잖아요. 감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죠. 심지어 그 네 번 이렇게 하거든요. 이탈리아 2번 하는데 지금 사태 보셨죠? 4번 하면 얼마나 빨리 프랑스가 작살이 날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주가가 빠지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은 인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트럼프 악수하려고 했던 장면에서 이거 하더라고 남았을 때. 한 명은 이렇게 팔꿈치로 팔꿈치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은 확실히 있는데 저는 미국의 변수는 의료가 우리처럼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비싸니까 안 가고 맞죠. 그걸 곪게 만드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느끼는 건데 초기에 가면 빨리 가야지. 싸게 끝날 맞아요. 거를 꼭 맞습니다. 여전히 그렇긴 한데 정말 그런 걸 많이 봐요. 근데 미국은 진짜 막 끝단에 그렇죠. 일어나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고 홈리스들이 대도시에 맞죠. 돌아다닌단 맞죠.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염된 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맞죠. 한국은 주민번호랑 강력한 통제 도구가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땐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네. 한국에 살아서 제가 못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 맞아요. 거기에 다른 우려감이라고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직원 동생이 이제 패션 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출장 간 인원 중 하나였는데 그 중국이 의류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비즈니스가 정말 많대요. 북부 이탈리아랑. 그래서 사실은 위험했다는 거는 자명했대요. 중국 쪽에 많이 왔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중국에 많이 있었다는 건. 그래서 이탈리아가 결국은 통제를 못한 거고 뭐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문제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이거 유로존 리스크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뭐 불과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엑시트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좀 우리가 시스템화된 사회에 살잖아요. 투자도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지만 기관의 투자는 정말 기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얼마 떨어지면 맞죠.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맞아요. 정리하고 뭐 기계 시스템 입력을 해놓으면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진폭이 훨씬 큰 거 아닌가? 지금 그것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리만급이 아닐 수밖에 상황은 그렇게 아닌데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아무래도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지고 이건 반대로 또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가는 게 또 매수가 매수를 또 부르는 그렇죠. 매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알고리즘이 각각의 알고리즘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틀은 얼추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매매가 있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좀 커지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려감이긴 하죠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어떤 두려움.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고객들 투자금, 원금 초과 손실이 생기는 것들이 생겨요. 그 나중에 그 한번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유가 그 폭락 나온 거? 아, 그때 난리 나셨잖아요. 뭐 엄청나죠. 뭐 저희 회사가 아니니까. 참고로 다른 회사에서 초과 손실 난 인증샷이 엄청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저 근데 금액이 꽤 커요. 크죠. 1억 뭐 단위도 1억 많죠. 단위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엄청난 리스크죠. 이게 뭐 그렇죠. 시장 급변동에 따른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고객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최악이고 그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그렇죠. 뭐 극단에 치닫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래도 많이 안 진행됐잖아요. 그냥 한 방이잖아요. 거래하는 것도 없어요. 할 수가 그냥, 없었으니까. 예, 그냥 갭으로 그냥 내려봤으니까. 그냥 눈 떴는데 네, 그냥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고 전혀 경제도 도움이 안 되는 최악의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냥 녹아버려. 그래서 뭐 그런 건 좀 진짜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신기한 게 엄청 과격하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아, 맞습니다. 저희 쪽도 새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주식 쪽도 많아요. 근데 선물 쪽도 이번에 또 변동성이 크니까 또 많이 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 같네요. 문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조언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부안해동을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지만 사실 안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렇죠, 조언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투자 급변할 때는 조금은 인내심이 조심스러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물렸을 때 인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여기 주의하실 때. 최대한 본인 포지션을 이제 취할 때 원하는 위치까지 올 때까지 참으시라는 신중하게 거죠. 하는 네. 거고 아니다 싶으면 확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뭐 반대로 뭐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채권 같은 거를 매매했는데 자기 투자금보다 채권 평가 이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지 이거? 보통은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크면 그렇죠. 정리하기 전에 너무 급격하게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와, 근데 그때 진짜 유가를 하방으로 본 사람은 뭐 거의 그냥 떼부자가 됐겠네요. 뭐 엄청났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선물은 제로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누군가 1억을 잃었으면 그렇죠. 누군가 1억을 번 벌었거든요. 거니까. 와, 아니 저도 이제 딱 그거 보고 느꼈던 거는 예전에 이제 리만 때 네. 그게 있었거든요. 물론 오늘 또 이제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두테르테 그러니까 필리핀 대통령이 아예 주식을 거래 못하게 했었는데 네. 예전에 리만 때 아일랜드가 그랬어요. 아일랜드가 리만 딱 터지고 그냥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네. 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인가 이후에 풀었거든요. 네. 갭으로 마이너스 90% 빠졌어요. 저희 거짓말이 아니라 땅 시작하는데 거기도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그게 없고 상한가가 없거든요. 네. 제한이 없으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90% 그냥 빵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어제 보는 건 내가 1억이 있던 계좌가 그냥 내가 문 탁 열자마자 그냥 1,000만 원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시작. 근데 거기에서 또 사실 그때 선물을 만약 하방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마무시하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뭐죠 그런 거 뭐 이번에 유가도 딱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의 아니게 그냥 흔히 말하잖아요. 수익을 떠먹여줬다. 수익을 당했다. 네. 수익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당했다. 수익을 당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고 올렸는데 갑자기 하방 쳤는데 딱 봤는데 와. 근데 사실 그때 하방 치기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왜 저는 이제 손실이 많이 났냐고 하면 그 전에 10%가 11%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이미 사실 뭐 역사적 수준의 그렇죠. 하방인데 야 이게 11%가 떨어졌는데 최선에서 반등이 나오겠지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포지션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먹으려고 매수 포지션이 그때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그냥 30% 근데 네. 꽂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유 지금 이야기할까요? 상품별로 네.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유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